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직 초등교사 고대훈이라고 합니다. 저의 첫 발령 때 일입니다. 육지 아무개 선생님께서 자택에서 돌아가셨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개인의 일로 그렇게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언론에서 많은 설명은 없었지만 당시 동료 선생님도 저도 뒷이야기를 짐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 일 앞에서 저는 교사는 죽더라도 학교에서 죽어야 하냐며 자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서희초 사건을 듣고 며칠 뒤 오늘처럼 하늘이 유달리 시퍼런 그런 날, 한라산 숲터널 그 푸르고 생기 넘치는 통로 사이를 지나며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서희초 선생님도 그 자조를 들었을까? 그래서 행복조차 버거워진 그 흑백의 시간에 교실로 갔을까?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을 그 공간으로 자신이 직접 치우고 꾸며 아이들의 반응을 추억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갔을까? 이젠 들어줄 수조차 없는 그 마음을 생각하니 너무나 죄스러웠습니다. 나의 무기력한 패배주의와 자조 섞인 체념, 방관이 서희초 선생님과 수많은 선생님의 흑백 시간에 일조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이 슬퍼하려고 합니다. 울려고 합니다. 화를 내고 떼쓰려고 합니다. 여기 사람이 있다고 외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보여야 할 태도는 존중이라고 화내고 우리는 보호해야 한다고, 보호받고 싶다고 아주 오래 떼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화환과 헌화가 없이 나의 동료와 친구와 가족이 안전하게 아이들을 사랑했노라 말할 수 있는 그날이 오면 지금까지 슬퍼했던 만큼 기뻐하고 울었던 만큼 웃고 떼썼던 만큼 다시 사랑하며 다시 한번 그 한라산 숲터널을 지나고 싶습니다. 더 이상은 무기력한 패배주의와 자조가 아닌 옆에 있는 나의 동료를 지키며 그렇게 지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부끄러운 교사가 보내는 추모의 글, 서희초 선생님, 그리고 지금 이 시기를 함께 견디고 계신 선생님들께 처음 선생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의 떨림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아름다운 것을 누려야 하고 그 존재만으로도 사랑받아야 할 선생님의 존재를 우리는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주에서 16년째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기적인 교사로 살아온 제가 선생님을 위로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 교직생활 동안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그냥 내 일을 하고 자기 만족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지도 못했고 다른 선생님들이 어떤 힘듦을 겪는지 무관심했습니다. 아니 알아도 모른 척 지나쳐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계속 이기적인 교사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선배 교사로서 조금 더 나은 교직을 만들어 놓지 못해 정말 미안합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 더 일찍 학교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조금씩 고쳐왔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우리가 조금 더 일찍 부당한 대우에 한 번이라도 맞섰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주변을 살펴보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선생님이 힘들게 했던 짐들은 조금 덜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많은 선생님들이 아직 지난 7월에 남겨져 있는데 무심하게 시간은 흘러갑니다. 우리가 느꼈던 슬픔도 분노도 자괴감도 억울함도 아무것도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의 대가로 누군가 또 희생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남겨둔 조그만 글씨 하나가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고개 숙이지 마세요. 당신은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부디 계신 곳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을 괴롭혔던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그저 밝고 따뜻한 휴식과 안녕에 이르렀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년차 초등학교 교사 송승헌이라고 합니다. 말에 앞서 교실 안에서 안타깝게 쓰러져간 서희초 선생님, 그리고 오늘도 어제도 돌아가신 선생님을 진심으로 추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저경력 교사가 학교 안에서 죽었다는 이유로 그저 안타까운 마음에 오셨습니까? 동료 교사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싶어서입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죽음이 우리 교직의 현실을 직시하게 했습니다. 협의실이나 교무실에서 둘러앉아 학부모 탓, 아이 탓, 그렇게 순간순간의 감정을 해소하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버텨왔던 우리가 이게 우리 잘못이 아니구나, 교직을 둘러싼 문화가 그리고 세상이 뭔가 단단히 잘못됐구나를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 명의 죽음은 6년 동안 100명의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100명이 죽었다는 사실은 우리 옆에 지금 누군가는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나의 무기력감과 무기력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게 했습니다. 내가 힘들었고 오로지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이 다른 선생님들도 겪고 있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교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학생들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대학생 때 저는 지역의 아동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그곳 교무실 문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교사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교사의 행복한 뒷모습을 바라본 아이들은 행복하게 자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주 섞인 말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1년 만에 아이들 바꿀 수 없어. 어떻게 1년 만에 아이가 바뀌어? 우리가 할 수 없어. 그런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한 교사들이 모인다면 그 아이들을 12년 동안 모든 교사가 행복하게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그 아이들 바뀌지 않겠습니까? 전 행복한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희초 선생님의 죽음을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교사들이 이토록 모여본 적이 없습니다. 학부모를 대하는 교사와 학교의 태도가 바뀌고 교사가 교사를 대하는 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바라고 또 바랍니다. 법적으로 정서적 학대라는 늪에서 교사들이 보호받기를, 악성 민원에서 자유로워지기를요. 그리고 마음 깊이 바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오늘 멈춤을 선택한 교사들의 용기와 멈춤을 선택하지 않은 교사들의 지지가 서로 적대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학부모와 교사가 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과 교사가 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학부모님들도 누군가의 제자였고 학생이었고 또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었을 겁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들도 치열하게 교사의 삶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왜 이제까지 서로 돕지 않았느냐? 그때 너희들은 왜 이렇게 행동했냐?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 그런 말들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서희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학교를 만들어 나갈지 그런 원동력이 지금 이 순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천만이 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실천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건네는 것, 서명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힘껏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꾸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변화하기를, 우리의 작은 점이 커다란 점으로 힘을 내기를, 그리고 다시는 서희초 선생님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